스타캐로는 안지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현존하는 최고의 MC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김구라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의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사실 정량평가가 어렵거든요. 누가 더 낫다라고 하기에는 다들 엄청난 MC들이니까요. 2000년대 이후 시청률이라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KBS는 강호동입니다. 1박 2일 39.3%, MBC는 유재석, 무한도전 28.9%, SBS 역시 유재석, 패밀리가 떴다 25.6%. 자, 지상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종편과 케이블은요? 자, 종편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었고 지금도 그 아성을 누가 깰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미스터 트롯 35.7%. 그럼 케이블은요? 슈퍼스타 K2입니다. 18.1%. 몇몇 기사는 윤식당이 넘었다고 하는데 윤식당 평균은 16이었고요. 순간 최고가 넘긴 했지만 저희는 평균 시청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등은 슈퍼스타 K 18.1%입니다. 자, 그럼 미스터 트롯과 슈퍼스타 K2 진행자는 누구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성주입니다. 자, 김성주 1972년생, 올해 나이 51입니다. 지난 2000년 MBC에 입사를 했고요. 소프트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부터요. 스포츠 중계, 나중에는 일밤과 황금어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그 당시로는 굉장히 드물게 아나테이너, 엔터테이너 형식을 갖춘 아나운서로서 예능까지 섭렵을 했습니다. 그때 김성주 씨가 노란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과 함께 아나운서가 저래서 나중에 뉴스 할 수 있겠어? 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죠. 이 아나테이너의 1세대였기 때문에 김성주 씨가 겪어왔던, 걸어왔던 길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2007년에 퇴사를 했어요. 김성주 씨의 퇴사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방송사에 몸담고 있던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로 전환한 적은 있지만 그 방송사에 이렇게 간판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나온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MBC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워낙 많은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MBC에서도 전략적으로 김성주라는 아나운서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서운하다는 거죠. 그때 퇴사 후에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 기자회견 갔었거든요. 그때 김성주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0년 MBC 입사 후 뉴스 앵커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고 싶었지만 여건이나 능력이 잘 안 됐고 환경적 영향도 있었다. 이에 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됐고 성대모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웃겨보려 노력했다. 유재석, 김용만, 신동엽을 모니터하며 뉴스와 점점 멀어졌다. 월드컵 후 황금어장과 일밤 경제와 놀자 등에 본격적으로 출연하다 보니 아나운서 신분으로 여러 가지 체계적 지원을 못 받는 게 한계를 느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방송사에 있는 아나운서들, 이 뉴스 진행은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김성주 씨는 본인의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프리랜서를 통해서 더욱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직장인이 자기의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월급쟁이의 삶을 그만두고 분연히 이렇게 프리랜서로 나서는 거는 자신의 입장에서도 도박이자 도전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왜 이리 시선이 안 좋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김성주 씨가 사실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이후에 전현무라든지 조우종이라든지 오상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아나운서들도 후배들도 편하게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그들은 나온 다음에 사실 진통이 훨씬 적었어요. 곧바로 다른 방송사 섭외가 되고 채널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 모든 게 결국은 김성주 씨가 닦아나온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자회견, 거기서 김성주 씨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그때 했던 얘기 이겁니다. 유재석, 강호동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스포츠 중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스포츠 중계를 하려면 방송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추후에 김성주 씨는 프리랜서 선언한 후에도요, 월드컵이라든지 스포츠 중계를 맡게 됐기 때문에 김성주 씨의 얘기는 틀린 게 아니었고요. 더 중요한 거, 이 김성주 씨는 스포츠 중계를 잘하는 본인의 재능을 다른 형식으로 예능에 녹입니다. 바로 경연 프로그램. 이 마치 스포츠를 보듯 오디션 출연자들이 출연해 실력을 겨루고 또 승리와 패배를 보여주고 그들을 다독이고 이 경기를 더욱더 긴장감 있게 만드는 스포츠 캐스터가 하는 그 역할을 예능에 고스란히 접목시킨 거죠. 자, 그러면 김성주 씨는 왜 스포츠 중계를 잘할까요?
입사 전에 원래 케이블 스포츠 채널인 한국스포츠TV, 현재는 SBS 스포츠입니다. 여기서 캐스터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김성주 씨는 생방송에 최적화된 MC입니다. 그 안에서의 진행은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깔끔하고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강철 부대,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부대 간의 대결이죠. 이거 역시 부대 간의 경쟁, 대결, 또 누구의 성패를 가르거든요. 역시 김성주 씨가 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김성주 씨 덕에 큰 방송사고를 모면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일단 2015년 9월에 MBC DMC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 복면가왕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때 방송사고가 날 뻔했어요. 육성재, 가수 육성재와 장혜진이 붙었는데 육성재가 합격이고 장혜진이 불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잘못 나온 거예요. 생방인데. 그때 김성주 씨가 어떻게 했냐. 기계 오류로 투표 결과가 잘못 나왔다. 1라운드 두 번째 주에 대결 결과가 잘못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김성주 씨는 장혜진 씨가 탈락자임을 밝히면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그 상황을 잘 무마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고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다라는 걸 정확히 짚어주는 거. 그 순간엔 굉장히 불편하고 이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반응까지도 전부 다 감수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김성주 씨가 해냈다는 거죠. 그 후에 미스터트롯 결승전 사고 다들 기억나시죠? 너무 많은 문자 투표가 오다 보니까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결승전인데 경연이 끝났는데 우승자를 발표하지 못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김성주 씨의 진행은 정말 신들렸습니다. 보통 앞에서 작가들이 이렇게 스케치북이나 판넬을 들어주거든요. 그때 있었던 건요, 좀 더 끌어주세요. 이 정도였대요. 이미 준비된 멘트도 없어요. 원래 거기서 발표하고 축하합니다, 소감 듣고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대본은 없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35.7%의 시청률이 바라보는 그 순간을 김성주 씨가 온몸으로 받아냈고 분명히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야, 김성주가 진짜 이 상황 잘 모면했다라는 평을 받았죠.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민가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막사고가 났죠. 이병찬 씨가 10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몇 번 해서 당황하지도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결과표와 다르다, 확인을 하고 공식 발표하겠다라고 오류가 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차 11호 이병찬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다르지 않다, 화면 입력의 문제다, 오디션에서 결과를 발표할 때 시간이 걸려도 정확한 게 중요하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순위를 발표를 해서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김성주 씨의 진행 스타일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김성주 씨의 진행 스타일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단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무대 안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한 번씩 멘트할 기회를 주고 적절히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도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방송의 문법을 잘 몰라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부족한 사람은 더 쉬운 질문으로 그 사람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스포츠 캐스터가 하는 역할이랑 비슷해요. 경기 전체의 흐름을 꿰뚫으면서 중계를 하듯이 출연진 한 명 한 명을 나열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히 얘기를 해주고 또 빠져주고 완급 조절을 하면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는 전체판을 조율하는 주변인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결코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출연진에게 눈높이를 맞춘다. 이 출연진의 성향과 분위기에 맞춘 진행 솜씨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무대가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사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막 감동을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흥에 취해서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러다가 몇 번 사고 난 적 있어요. 너무 잘했는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른 거예요. 그때 김성주 씨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무대 끝나갑니다. 빨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서는 다들 제정신 차리고 현실에 발붙으라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도 김성주 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이 수많은 경연, 불 속에서 그 불이 너무 번지지 않도록 적당히 꺼주는 불 속의 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성주 씨의 진행은 따뜻합니다. 음이탈을 하거나 가사를 잊거나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디션 프로
경연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능의 시작점이 김성주 씨였어요. 뭐냐? 육아 예능입니다. 육아 예능 진짜 많았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지금도 하고 있죠. 오마이 베이비, 아빠 어디가 등등 참 많았는데 이 중에서 아빠 어디가 바로 김성주 씨가 원조였습니다. 시즌 1, 2에 모두 참여를 했거든요. 아들 민국이와 함께 나와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이때 김성주 씨가 봉준호 감독보다 먼저 히트시킨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짜파구리입니다. 짜파구리. 2013년 2월입니다. 김성주 씨가 육군 조리병 출신이에요. 아들인 민국이에게 짜파구리를 끓여주거든요. 그리고 윤민수 씨의 아들인 윤우가 정말 맛있게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됐고 김성주 씨가 본인 SNS를 통해서 그 레시피를 공개를 했습니다. 덕분에 당신은 실시간 검색어가 있을 텐데 짜파구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을 했고 그 당월 짜파게티와 이 너구리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8%,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두 개를 묶어서 파는 행사도 진행이 됐고요. 그때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김성주 씨가 아들 민국이와 함께 이 짜파게티 광고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광고 출연료를 기부를 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명 MC의 조건 뭘까요? 유행어입니다. 유행어. 김성주 씨는요, 이 오디션 열풍의 시금석을 놓은 슈퍼스타 K에서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이 유행어를 낳았죠.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끼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굉장히 싫어했고요. 근데 김성주 씨가 그냥 광고 보는 게 아니라 60초라는 딱 시간을 정해주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어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성주 씨의 그 멘트가 나오는 순간이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고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는 걸 사람들도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면가왕에서는 뭐죠? 이분은 바로 이거 역시 김성주 씨의 유행어죠. 사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슈퍼스타 K가 처음 등장한 게 2009년이에요. 벌써 13년 전이죠. 슈퍼스타 K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점점 인기가 하락했어요. 2010년대 중반 와서는 오디션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오디션, 김성주 씨는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 시리즈, 국민가수, 복면가왕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김성주라는 걸출한 MC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